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하락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하락폭 0.21%의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1.2%까지 요즘 코스닥이 약합니다. 이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2차 전지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의 반등 시도 눈에 띄고 있고요. 반도체 로봇이 조정입니다. 이 로봇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자,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어제 구인 인원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면, 진짜 오래간만에 이 반도체 쪽이나 미국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조종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종이 나온 이 캔들이나 조종이 나온 폭을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다가 이제 좋을 수 있는 어떤 매기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긴 나왔는데, FOMC, 오늘 우리가 밤 새우고 나면 내일 새벽이에요. FOMC 눈치 보기 플러스 이제 내가 이 시간에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거. 이번에 이거만 제대로만 되면 좋을 텐데, 나스닥이 조정 없이 올라간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권미란 앵커가 로봇 관련주도 또 코멘트가 들어왔지만 그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미국장 이 나스닥이에요. 미국장을 얘기할 때 나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스닥만 빨리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이 안 빠지고 버티다가 이제 FOMC 눈치 보는 변곡점에 다다르자 그 전날,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토마토 시청자들 오늘 사이다 한 박스씩 선물할까요? 좀 이따 저기 한번 해보고, 아마 이 말뜻 잘 모르실 텐데 그 사이다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내가 사이다 한 박스씩 사드릴까, 명절도 다가오는데 생각 중에 있는데, FOMC 파웰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는 있고요. 보다시피 지난번에 테슬라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그 안 좋게 나오는 날만 급락했고, 최근에 좀 반등 좀 나왔고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최근 2, 3일 사이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이쪽이 양호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지난주에 일정 뽑아놓은 거고, 이 오른쪽 숫자는 안 봐도 돼요. 구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구실 찾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온 대로 구실 찾고, 그게 이 바닥의 섭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좌우당간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 나왔고, 실적은 그럭저럭 좋게 나왔으나 그 뒤 이야기하면서 밀어버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아까 그 로봇인가요? 그런 거 좀 조정받는 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드디어 이제 간만에 이제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 나스닥이 조정받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추세가 약한 쪽은 쭉쭉쭉쭉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제 이 항생하고 중국 쪽이 버팅기는 거, 나스닥은 저렇게 됐으나 다우는 어제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우는 선물이, 이거 다우예요? 플러스에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 아까 권미란 앵커 말을 자꾸 받아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 주식은 그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장 최근에
드디어 기다리던 어떤 흔들림이나 조정이 나왔고, 그러자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좋은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눈치 보기 속에서 2차 전지가 양호한데 최근에 진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 내내 단 한 번도 이렇게 방송한 적이 없어요. 작년 내내. 근데 이번 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아마 반복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시총상위 2차 전지들. 이거는 지금 강한 매수 추천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연속적으로 방송한 게 처음일 정도. 보다시피 되게 많이 빠지니까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거래량 패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하고 이어지는 거냐면, 그래서 원래 이 아침 방송할 때는 이게 질문이 안 들어와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였던 거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은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2차 전지가 드디어 시장에 안전판을 하고 시장을 버팅겨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온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기사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 아까 그 반응 봤듯이 이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가게 하니까 우리나라 지수 받쳐주는 역할도 못할 뿐더러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데 다음 주에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고민은 하고 있어요. 사이다 한 박스씩 돌릴까 말까. 어쨌든 2차 전지가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쪽. 나스닥이 흔들리고 빅테크가 흔들려도 다우는 신고가 가는 쪽. 그러니까 지금 다우하고 그나마 연관성 있는 자동차 양호하게 움직이고요.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도 이 실전 매매 방송에서는 언급이 없는 섹터지 않습니까? 최근에 되게 잘 가고 있죠. 보다시피. 이 어떤 그 대신할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가 나왔어야 여러분들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쪽하고 지금 에너지 쪽도 LS류도 원래 2차 전지 날아갈 때 같이 갔다가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같이 밀렸는데, LS류 쪽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나 이쪽 애들은 LS의 여기쯤 어딘가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반도체류는 지금 조정을 지금 예쁘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이게 차트가 조금 무거운 거예요. 이 61선하고 21선이 위에서 찍혀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121선에 붙어 있는데 거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오테크 같은 종목들은 명분을 받아서 쳐준 거죠. 이제 FOMC 이후에 이쪽 정통 반도체나 이쪽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요것도 조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두산 로봇이라고요. 맨날 얘기해 주는데, 주식이 잘 갈 때는 기똥차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일 때 좋은데, 지금 두산 로봇을 보면 5일선 따라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고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두산 로봇의 거래량 증가 장대 양봉을 신호탄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공모가 대비 올라간 폭과 3개월 보호예수 물량, 요런 게 좀 복합적으로 좀 있는 거죠. 나는 좋은 기회다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인데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찾아놨는지 안 찾아놨는지 내가 몰라갖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이비전이라고 기억하죠, 여러분? 초성이 히읗인 7글자 자율주행. 기가 막히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하이비전도 다른 주식들 움직임이 좋을 때 혼자만 빠졌고, 이렇게 다른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때 혼자 빠질 때 이 종목이가
웨이스터 진단에서 얘기해줬던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이비전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진 다음에 거래량 패턴이 좋아지고 나서 급등하는 건데, 반도체과나 2차 전지과나 로봇과나 이쪽과의 주식은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이 늦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빅테크의 어떤 조정의 흐름으로 나스닥이 약세를 주면서 불안불안한 흐름이지만, 먼저 많이 빠진 종목들이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 어느 정도 눈치 보기 게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연휴 전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실 텐데 사이다 한 박스가 배송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사이다일까요? 예, 궁금합니다. 1월 FMC 지금 딱 전날인데, 결과 나오기 전날인데 뭔가 증거가 조금 더 수집되셨다면 지금 사이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과연 1월 FMC 이후에 시장의 향방, 주식시장의 진바닥, 또 종목별, 업종별 진바닥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2차 전지 사이다예요. 내가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이다 한 박스를 주려고는 하는데 느낌, 그때그때 어떤 방송을 할 때 그 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늘장 337 돌파, 335 지지 체크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호가 체계를 바꾼 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네, 추세 패턴의 중요성 설명하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축구 했잖아요, 새벽에. 나는 축구를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 어차피 선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지 농땡이 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그때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컨디션 조절도 선수가 해야 할 몫은 맞아도 본인이 컨디션 조절을 잘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가 작년 4분기에도 구조적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건 없고 심리적인 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체계가 바뀌면서 지금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호가 체계가 바뀌면서 조종을 받을 때는 이게 움직임이 좋을 때는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있으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그걸 캐치를 해내는데, 이들이 조종을 받아버리면 물량 자체가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잠기니까 조종을 받을 때 그 주식을 좀 싸게 주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변동성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조정받고 있는 주식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는, 코리아 서킷을 몇 번씩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지금 코리아 서킷가 잘 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보면 물량이 100단위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 호가 체계 바뀐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악수가 아니냐 정도 한번 또 의견 한번 제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빠진 주식이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근데 조정권에 있는데 호가 물량도 없고 호가 체계가 바뀌면서 물량 자체도 없어졌는데 거래가 늘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일정 부분 움직임이 양호할 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급적이면 저점에 있는 주식을 선호하라. 그러면은 그 주식들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FOMC 이후에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는 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일단 가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신의 한 수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ASMR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자, 오늘 투자 전략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바닥권에 있는 종목 1월 FMC 이후에 바닥을 치고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쪽 엄선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장 계속해서 증권통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